교과서 170쪽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민족 유일당 운동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선생님의 필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1920년대가 되면 이제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배경은 우리가 이제 3.1 운동의 배경 때 러시아 혁명 이후 최고 지도자인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소 민족 국가의 해방 운동을 도와주겠다, 이런 이제 이 선언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가들도 이러한 이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던 시기가 바로 1920년대가 이제 되겠고, 기존에 이제 독립운동을 해왔던 세력들을 우리가 민족주의라고 이제 부르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1920년대에 이제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1920년대는 이제 항일 운동의 두 가지 방향이 바로 이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나뉘어지게 된다. 여러분들,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 전체를 중시하는 사상이 이제 민족주의죠. 그럼 이제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회주의란 한마디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바꾸는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바로 계급 투쟁, 그 다음에 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사상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사회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계급 투쟁이니 혁명이니 민족 해방이니 이런 말이 들어가면 뭐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식민지 조선의 회사와 농촌과 학교에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로 회사에 한번 가볼까요? 자, 회사에 가면 크게 두 계급이 있죠. 그 회사를 경영하는 자본가, 사장님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그 자본가로부터 고용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있죠. 자, 식민지 조선의 회사의 그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불평등한 대우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임금이 낮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시간이 길고,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러면 이러한 불평등한 회사를 평등한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계급 투쟁을 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뭐 노동쟁의, 또 노동운동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1920년대에 이 대표하는 노동운동이 바로 1929년에 원산 지역의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원산 총파업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영국계 석유회사인 라이징 선이라고 하는 석유회사에서 일본인 고다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한국인 노동자를 구타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원산 지역 전체 이 노동자 총파업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이 파업 기간 중에 국내는 물론 국외에 뭐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노동단체와 노동자들이 지지와 이제 후원을 보내왔던 20년대를 대표하는 노동운동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좀 다른 점이, 민족주의는 이제 우리 민족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주의자는 우리나라의 노동자나 일본의 노동자나 중국의 노동자나 본질적으로 같은 계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주의 운동은 이제 국제적인 연대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농촌에 한번 가봅시다. 농촌에 가면 크게 두 계급이 있죠. 바로 땅 주인인 지주와 그 지주의 땅을 빌려서 경작하는 농민, 또 다른 말로 소작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이 한국인 소작농들은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1910년대에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많이 뺏겼죠. 그리고 20년대에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쌀의 생산을 늘리는 그 비용이 들어가죠. 바로 품종 개량비라든지 수리조합비라든지 뭐 비료비라든지 이런 증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지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농민들한테 떠넘겼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우리 한국인 소작농들의 소작료는 무려 8대2, 지주 8, 농민, 소작농 2, 10가마를 생산하면 80%, 8가마를 소작료로 바쳐야 되는 정말 살인적인 소작료에 시달렸죠.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한 농촌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 농민들은 뭐 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바로 그게 농민운동, 또 다른 말로 이제 소작
소작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작쟁이는 자 소작료가 비싸니까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20년대의 대표적인 소작쟁이는 바로 1923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섬인 암태도에서 일어난 암태도 소작쟁이죠. 그래서 이제 친일 지주 문제철을 상대로 바로 이제 소작쟁이를 벌여서 소작료를 낮추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의 학교에 한번 가봅시다. 학교에 가면 크게 두 계급이 있죠. 바로 교사, 교장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학교에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계급은 당연히 학생들이죠. 여러분들 이 학생들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 뭐가 있습니까? 학교의 용어를 일본어로 하고 일본인 교사가 상당히 많고 교장 선생님도 대부분이 일본 교장 선생님이고 물론 이제 1920년대에 일본이 이른바 문화 통치를 표방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주겠다라고 선전만 했지 사실은 우리 민족에게 우민화 교육을 했었죠. 식민지 노예 교육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불평등한 학교를 평등한 학교로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은 당연히 이제 학생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용어는 한국어로 해달라. 교장 선생님과 교사들을 이제 한국 사람으로 해달라. 식민지 노예 교육을 철폐해달라고 하는 그런 학생 운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1920년대를 대표하는 학생 운동이 바로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 있고요.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19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있는 거죠. 이처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회주의란 계급 투쟁을 통해서 불평등한 사회를 평등한 사회로 만드는 것. 그래서 노동자와 농민 등과 같은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중심이 되는 무산 계급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것이 사회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1920년대의 사회주의 사상의 보급과 유행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비밀단체이긴 하지만 이제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단체가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는 이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1925년에 이제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다. 치안유지법으로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이제 탄압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에 이제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 1920년대에 그 민족운동 계열이 민족주의 계열과 이제 사회주의 계열로 이제 나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민족유일당 운동, 좌우 합작 운동, 민족협동 전선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 우선 중국에서 순원 선생이 만든 중국 국민당이 있고요. 천두슈가 만든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있는데, 이 이 단체가 1924년에 하나로 합쳐지죠. 북벌을 하기 위해서 국공합작을 맺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로 좌우합작,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이제 합쳐졌다. 이게 이제 이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1차 국공합작, 동아시아 시간에 우리가 1차 국공합작은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 있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안창호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한국 독립유일당 북경촉성회라고 하는 베이징에서 만든 좌우합작 단체가 있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3부 통합운동인데, 1920년대 초에 만주에서는 정의부, 참정신이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렇게 이제 3부가 생겼는데, 이제 국내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의 바람이 불어서 이제 3부 통합운동이 일어났고, 완전한 통합을 이루진 못하고 2부로 통합되죠. 그래서 남만주에는 국민부, 북만주에는 혁신의회로 이제 통합이 됐었죠. 이미 배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배울 일제강점기를 통틀어서 최초의 민족유일당인,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유일당인 신간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또 특급 필기를 이제 해놨습니다. 1927년 탄생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단체 신간회인데요. 신간회가 탄생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년대가 되면 이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으로 독립운동 세력이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주의 세력이 다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이광수라고 하는, 당시 이제 조선 3대 천재죠. 최고의 글발이죠. 이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동아일보에 실었던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이 글이 결국은 이제 이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자, 이 이광수의 민족적 경륜이라고 하는 글은 선생님이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실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조선 내에서는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인정하자. 그래서 그 일본이 허용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따낸다든지 참정권을 따낸다든지 이러한 자치운동, 참정권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광수의 민족적 정륜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자 이상제, 안재홍 등과 같은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등을 주도해왔던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자들이 이광수, 그 다음에 천도교의 최린, 동아일보 사장이었던 김성수 등과 같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한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즉각 독립을 해야 된다, 일제와 타협할 수가 없다, 너네는 기회주의자다라고 이제 배격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두 세력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들은 다른 세력들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봤더니 사회주의 세력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회주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세력은 지금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기는 했는데, 일본이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지금 사회주의 운동가들을 때려잡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회주의 세력들에게는 필요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연합을 해서 결국은 이제 1927년에 신간회라고 하는 이제 좌우 합작 단체를 결성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27년에 신간회가 탄생하기 전에 신간회를 탄생으로 이끌었던 단체 선언을 한번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 민족주의 쪽에 보면은 조선민흥회라고 1926년이라고 이제 되어 있었죠. 여러분들 이 조선민흥회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만든 불완전한 좌우 합작 단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결정적으로 이제 신간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바로 요 사회주의 세력에서 정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정우회에서 1926년에 정우회 선언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교과서 170페이지 맨 밑에 써 있습니다. 여기 이제 네모하고 이제 별표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민족주의적 세력에 대하여는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성질을 명백히 인식하는 동시에라고 하는 말이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사회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주의 계열의 특성, 즉 그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본가와 그 다음에 이제 지주 이런 사람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특성을 일단 인식을 하자. 자, 그런데 동시에 또 과정적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승인하여,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민족주의나 사회주의나 어쨌든 우리는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최종 목표죠. 방법이 좀 다를 뿐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그 동맹자적 성질도 충분히 우리가 인식을 하자. 그래서 그것이 타락하는 형태로 출현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하여 적극적으로 제휴한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계열에서 정우의 선언을 통해서 민족주의 세력과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게 1926년에 이제 정우의 선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정우의 선언을 계기로 해서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합법적 좌우 합작 단체 또는 민족유일당 또는 민족협동 전선단체인 신간회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좌우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 민족주의 세력을 우리가 이제 우파 또는 이제 우익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사회주의 세력을 좌파 또는 이제 좌익 이렇게 부르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제강점기 국내 최대 규모의 합법적 단체고, 자, 서울에 이제 이 중앙본부가 있고, 자, 전국에 자, 뭡니까? 이 140여 개의 지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에도 지회가 있고, 자, 이 신간의 회원만 39,000명 가까이 됩니다. 자, 강령은 민족의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기회주의자를 배격한다. 여기 이제 이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신간에는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제 전국을 돌면서 순회 강연회를 합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대부분의 이제 이 사회운동을 지원을 하죠.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학생운동 등등의 사회운동을 지원하고 또 전국 순회 강연회를 열어서 민중계몽 활동을 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진상을 낱낱이 알리기 위해서 민중대회를 이제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이 민중대회 개최는 일제 방해로 개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민중대회 개최 시도 사건을 계기로 신간의 지도부가 대거 구속이 돼요. 체포가 돼요. 그러면서 자, 남은 신간의 지도부들이 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걸 선생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집행부의 우경화다. 이런 표현을 이제 쓴 겁니다. 집행부의 우경화. 우리 교과서에도 신간의 지도부가 우경화되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코민테른의 지시라고 나와 있죠. 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것은 1919년 레닌이 결성한 바로 이제 국제공산당 중앙본부입니다. 국제공산당 본부예요. 국제공산주의 국제연합인데 이 코민테른에서 뭐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냐면 자 이제 신간에게 바로 이제 그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새로이 혁명적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이제 전개할 것을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이제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보다는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 농민과 노동자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러한 운동에 매진을 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코민테른의 지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간의 이제 내부의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우리 신간회를 이제 그만하자 하는 이제 해소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1931년 열린 전체 대회에서 물론 이제 민족주의자들은 이제 반대를 했었죠. 결국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해소 주장이 가결돼서 신간회는 1931년에 해체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이제 교과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중요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신간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죠. 네모 별표를 좀 하시고 자, 정치 경제적 각성 단결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함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서 20년대에 조선공산당 밑줄 치고 이걸 이제 탄압했던 일제가 만든 법이 치안유지법이죠. 필기를 좀 하시고요. 자, 밑으로 좀 쭉 내려가면은 자, 20년대 자치운동을 일제가 지원하면서 일부 민족주의자가 일제와 타협하여 자치권을 얻을 것을 주장하였다. 밑줄 치고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이광수, 최린,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일부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조선민흥회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자, 결정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정우회가 정우회 선언을 발표해서 이제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이제 제휴, 연대할 것을 주장 밑줄을 치고 정우회 선언에다가 네모 왼쪽에도 아까 살펴본 거 네모 별표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자 171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서 최초의 합법적인 민족 협동전선단체인 신간의 결성 네모. 자, 회장은 민족주의자인 이상재, 부회장은 사회주의자인 홍명희죠. 홍명희는 그 이광수 최남선과 함께 조선 3대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벽초 홍명희, 임꺽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이제 쓰면서 북한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자, 쭉 넘어가서 신간의 활동은 20년대 사회운동을 지원을 했었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1929년에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자 진상조사단을 파견, 네모 민중대회를 열어 한국 학생에 대한 차별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려고 했으나, 네모 이게 민중대회 개최를 이제 준비했다, 계획했다 이런 건데, 네모를 좀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이제 대거 일제로부터 탄압받고 구속되면서 남은 이제 이 신간의 지도부가 굉장히 우경화됐다 그랬죠. 신간의 지도부 우경화, 그러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고, 자,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이죠.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펼쳐라라고 하는 국제공산당 조직인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그래서 결국은 1931년에 신간에는 이제 사회주의자들의 해선언을 이제 주장하는 바람에 해체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뒤에 가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신간회가 지도한 학생운동은 광주 학생항일운동입니다. 26년에 일어난 60만 세 운동은 신간회가 지도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간회가 탄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